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목요일 순서입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자, 이제 민주당 선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뭐 의원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좀 궁금했었는데 이재명 후보 직속 이 총괄 특보단장을 맡으셨어요.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인가요? 그 선거라는 게 네. 그 많은 인재들을 모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즉, 이재명 후보를 돕겠다는 사람들이 있겠죠. 음. 전문가들도 있겠고, 네. 또 지역에서도 또 유능한 활동가들이 있겠고, 음. 이렇게 각 분야에서 또 전국적으로 늘려 있는 음. 이재명 대통령 돕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들을 네. 찾아내고 또 그런 분들을 한 울타리에 모셔서 음. 이 전투, 이건 뭐 전쟁이죠. 네.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음. 그런 이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죠. 예, 그 예. 역할이 이제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 오마이 방송을 들으신 이후로 음. 뭐 대학 교수님부터 네. 동네 골목에 가게 하는 우리 음. 그 아저씨 또 내지는 네. 주부들까지 음.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이번 대선 승리를 위해서 팔 걷어붙이고 나서겠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인맥 음. 그리고 나의 능력 그것을 내가 헌신해서 바치겠다. 네. 라는 분들은 그 우리 이재명 후보의 음. 특보 네. 특보를 모실 테니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예. 저도 그렇고 이제 그동안 이재명 캠프에서 특보단을 함께 그 운영해 왔던 음. 뭐 후보하고 이제 가장 그 지근거리에서 그 많은 소통을 하고 계시는 이제 정성호 의원님 네. 그대로 이 총괄 특보단을 운영을 같이 하기로 하셨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당내에서 전국적인 그 네트워크가 좋으신 음. 이원욱 의원님 삼선이시죠. 예예. 저의 또 절친이기도 한데요. 아. 그분을 이제 또 새로 이제 모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주도의 위성곤 의원님 음. 재선이신데 뭐 이분도 이제 새로 이제 모셨고요. 음.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첫 번째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그러셨어요? 해서 네. 저희들이 이제 공감대를 첫째로 하여튼 각 분야, 각 지역에서 일단 인재들을 우리가 열심히 에, 모으자. 음. 예, 그 이제 결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켜보도록 하고 이번에 선대위 출범식 가셨었죠,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 좀 어땠나요? 이번 이제 선대위 출범을 한 게 이제 이게 완결된 게 아니라 음. 음, 앞으로 이제 채워갈 것이고요. 이제 1차 네. 선대위 이제 출범을 한 것이죠. 예. 이제 그 목표는 경선하면서 서로들의 서운함이라든지 음.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 용광로처럼 녹여내는 음. 용광로 선대위를 만드는 게 목표였거든요. 이제 그런 네. 차원에서 보면은 이낙연 경선 후보님이나 또 정세균 그 후보님이나 추미애, 박용진 음. 등등 어, 김두관 후보님도 그렇고요. 네.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선대위 구성에 참여를 하셨고요. 그런 음. 면에서 일단 이제 외형적으로는 이제 용광로 선대위가 이제 된 거죠. 네. 화학적으로 이제 결합하기에는 어, 당장 되지는 않겠죠. 다 사람들 마음이라는 게 억지로 음. 되는 건 아니니까는요. 뭐 네. 그것은 이제 시간이 약이라고 보고요. 음. 예, 그런 이제 화학적 결합은 다소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여전히 이제 앞으로 이제 4개월 이상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4개월이라는 기간은
사실은 평상시 4년만큼이나 길다면 긴 기간이 될 것이고요. 네. 또 물리적으로 4개월은 또 사실 또 짧은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음. 이제 화학적인 결합을 네. 잘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데 음. 저는 뭐 시간이 약이라고 보고요. 그 네. 사이에 좀 진정성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다 보면은 잘 될 음음. 거라고 보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게 사실 이제 이번 선대 구성에서 좀 신선감이 떨어진다는 그런 이제 음. 지적을 제가 듣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네. 일단 당내 경선의 갈등과 효율성을 녹여내는 음. 그러한 게 1차적인 네. 목적이었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번에 당연히 뭐 외부 음. 인사를 수여를 하는 것은 이번에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후에 유능하고 참신한 그런 음. 인사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네. 선대위를 또 완성도를 높여 갈 음.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앞으로 선대위가 어떻게 또 보강이 되는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재명 후보가 주재한 첫 번째 첫 선대위 회의가 있었는데 언론이 주목하는 게 바로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이 얘기예요. 그리고 네.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아 이거 김부겸 총리가 재정 여력 없다고 반대했다. 당정 갈등 이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도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이제 후보가 정해지는 순간 선거라는 거는 그 후보 중심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고요. 네네. 이제 후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후보가 국민들에게 드리는 이제 공약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것을 이제 당에서 잘 조율하고 음. 조정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음. 후보하고 당정의 입장이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네. 굉장히 기계적인 것이죠. 그래서 음. 선거 과정이라는 게 그런 후보자의 입장과 당정의 입장을 조율하고 조정하고 음. 그래서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네. 이제 완성된 정책이나 공약을 내는 그런 과정이 음. 이제 선거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왜 초반에 이렇게 이견이 있지? 음.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선거의 기본 속성을 음.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초반이니까 이견이 있는 겁니다. 음. 초반에 완벽하게 후보와 당이나 네. 정부와의 그 하나된 목소리가 나오면은 뭐 이런 선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음. 그래서 당연히 이제 초반에는 서로가 입장들이 틀릴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그런 입장들이 또 어느 정도는 이제 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음. 그리고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또 뭐 후보자가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 내용을 100% 음. 수용하겠다고 하는 것도 하. 그건 또 이상한 바로 것이죠. 뭐 곧바로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예, 맞지 않다. 네. 중요한 것은 어, 대선이라는 게 국민들을 편하게 또 먹고 살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비전 음.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여당 경선은 또 국민들 보시기에 여러 가지 좀 우려를 낳지 않았습니까? 또 네네. 야당은 또 야당대로 음. 왕자 논란이라든지 또 네. 이런 뭐 후보자들의 개사과 부적절한 뭐 이런 거. 네. 발언과 은행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아주 짜증을 음. 보여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네. 음. 근데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국힘당 후보가 결정될 텐데요. 뭐 네. 홍준표나 윤석열 두 분 중에 한 분 되시겠지만은 그렇겠죠. 이후에도 국힘의 후보와 이재명 대선 후보가 네. 죄송합니다. 네. 정책이나 비전하고는 상관없이 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보다 뭐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 음. 음, 어, 국민들에게 실망스러운 그러한 대선 레이스를 하게 되면은 네. 참 불행한 일이죠. 아. 그래서 저는 어제 재난지원금 가지고 당청이 다소 이견은 노출했지만은 네. 어쨌거나 정책과 비전 중심의 음. 대선으로 가야 된다. 네.
그런 과정에서 후보와 당정 간에 이견이 있고 그런 토론이 있는 그런 과정은 바람직한 것이다. 아,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도 있었고, 특히 선대의 출범식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부동산 개혁 문제 이걸 계속 강조하는 모습이거든요. 그 아무래도 부동산 민심 이게 좀 제일 안 좋다, 안 좋은 부분이고 빨리 민심을 수습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런 판단 좀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장동이 음, 좀 일찍 터진 게 오히려 좀 다행스럽다고 아, 보고요. 예, 이게 이제 국민들의 그 인식이 중요한 것인데 시장을 했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에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음, 그러한 이제 인식에 지금 그 프레임이 쓰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선거 앞두고 한두 달 전에 터졌다고 하면은 어, 어, 굉장히 그 안 좋았을 예,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음, 아직까지 검찰 수사 결과가 남았고 네, 또 저는 후보 스스로가 이 대장동 게이트의 어떤 비리 몸통 음, 그분이 이재명 시장이 아니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적어도 지난 음, 경기 국감을 통해서 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음, 그래서 이제 대장동 몸통 그리고 그분 네, 머리까지 밝혀진다고 하면은 어, 뭐 대장동은 그렇게 그 나쁜 결과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현재까지 제가 볼 때는 과거 권력, 음, MB와 박근혜 권력 그 핵심 라인으로 저는 그 마지막 종착역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국민들이 그것을 이제 아시게 되면은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 물론 시장으로서 알지 못했던 부분들, 어제 예, 제가 하나은행 음, 당시의 실무자와 SK 실무자들을 불러서 네, 그 당시 상황을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해서 이제 화천대유하고 인연이 맺게 됐는지 예, 했는데 당시에 은행이나 SK 측도 하나은행의 그런 기술적인 부분, 정말 선수들이 그 어떤 법의 테두리를 음,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저질렀던 그런 기술들을 은행이나 SK의 어떤 최고의 그런 거기도 선수들인데 음, 그 선수들도 몰랐던 그런 기술들을 음, 성남시장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런 뭐 몰랐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시장이 관리 책임자였으니까 뭐 지금 현재 이런 사태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책임이 절 부분이 있겠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그 비리에 관련되지는 않았다는 게 저의 판단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는 국민들께서도 이제 이해하고 그러한 이게 이제 이재명 시장하고는 이게 무관하고 정말 네, 억울하겠구나 음, 라는 인식까지 가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음, 팩트는 변하지 않고 진실은 변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 대장동 게이트가 지금은 좀 포인트를 지금 뭐 잃고 있는 네,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은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단지 음, 본질적으로는 네, 대장동 이번 이 사태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부동산 정책, 이 음, 부동산 문제를 푸는 본질적으로 푸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 음, 이재명 후보자가 이제 그러한 지금 결의를 다지고 있는 시간이 되고 있다. 즉 네, 말하자면은 부동산 불로소득 네, 이것을 네, 허용하지 않도록 음,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건 국회가 해야 될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떤 개발 이익이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역시 법을 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부동산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고 개발 이익을 국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음, 이건 정말 부동산 정책의 혁명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근데 네, 이런 국민을 위한 혁명적인 조치는 해야 되는 것인데 과거 어느 역대 정부도 이거를 못 해왔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근데 이재명 후보 정도의 리더십이면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을 음, 위해서라면 불구덩이 속에서
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러한 결단력, 용기. 저는 이재명 지사를 15년 정도 지켜봤지만은 네. 그러한 결단과 용기를 가진 우리나라 음. 정치 지도자가 흔치가 않아요. 아.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동의하고 인식하는 과정이 네. 이후의 대선에서 결정적인 관전 아하.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탁월한 어떤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음.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네. 저는 이제 낙관하고 있습니다. 단지 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저 같은 사람들이나 주위에서 이재명을 도우는 네.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음. 그런 노력을 헌신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걸 민주당에서 어떻게 좀 뒷받침하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는 뭐 입장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거 어떻게 참 넘어서냐. 국민의힘이 참 이 예. 허접한 집단이고 결국엔 저는 그 과거에 국정농단을 음. 저질렀던 그러면서 나라를 말아먹었던 그런 세력들의 참 후회답다라는 그런 생각을 어. 해요. 예예. 왜냐하면은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선대위 첫 번째 이제 하면서 네. 주문했지 않습니까? 음. 이 부동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로소득을 네. 국민들에게 또 환수할 수 있는 이 법을 음. 만들어 달라. 네네. 또 개발 이익을 국민들이 환수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 음. 그렇게 이제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에게. 네. 그럼 제가 국민의힘이라고 그러면은 정말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을 정쟁으로 이용하지 않고 음. 이걸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은 네. 제가 이준석 대표라고 그러면은 제가 김기현 원내대표라고 하면은 음. 이랬을 거예요. 이재명 후보의 그 부동산 정책 제안 우리 받아들이겠다. 네. 환영한다. 어. 이 기회에 여야가 합쳐서 이재명 지사 후보가 제안한 그 내용을 음. 국회가 받자. 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음. 통과시키겠다. 그 음. 약속을 했으면은 음. 아마 국민힘에게 네. 국민들이 굉장히 아하. 박수를 쳤을 거예요. 근데 다행인지 예. 불행인지 국민의힘은 절대로 그러지 음. 않겠죠. 그러게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제 부동산 문제 해법을 만들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여당의 후보, 대선 후보 국민의힘은요, 제가 볼 예. 때는 이준석이라는 젊은 지도자 데리고 와서 네. 화장시키고 분장시켜서 음. 국정농단했던 그 정치 세력들이 이준석을 내세워서 화장하고 분장해가지고 국민들을 지금 속이고 있는 아. 그런 아주 묘한 그런 아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전두환까지도 찬양하는 네. 대선 후보가 전두환을 찬양했으면은 당 음. 지도부가 과감하게 나무라고 대선 네. 후보지만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음. 전두환 찬양을 하는 대통령 후보가 있는 네. 그런 정당 음. 참 부끄럽죠. 예. 그것을 하나 해프닝으로 지금 끝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거기에 음, 대한 비판 여론 계속되고 전두환의 있죠. 후예, 국정농단의 후예, 네. 그것이 이준석이라는 젊은 지도자를 화장시키고 분장시켜서 어. 국민들을 지금 속이고 있는 음. 그런 지금 국면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네. 후보가 제안한 그런 거를 과감하게 받아내야죠. 음. 자, 그럼 이어서 국민의힘 얘기 나왔으니까요. 내일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이 됩니다. 자, 의원님 어떤 후보가 선출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예측을 하신다면. 이건 점쟁이도 알아맞히기 힘들 것 같은데요. 아, 맞아요. 왜냐하면은 뭐 당원들한테는 네. 윤석열 표가 많을 것이고 음. 그게 50%인데 또 다른 그렇죠. 50% 50대 50. 여론조사는 홍준표가 많을 테니까 네. 이게 아마 박빙의 결과이기 때문에 음. 홍준표가 된다, 뭐 윤석열이 된다, 그거는 네. 그냥 뭐 동전 앞뒷면
뭐 맞추는 예. 거랑 이제 같은 거기 때문에요. 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누가 되든 만만치 않은 선거고요. 예. 49대 51로 갈 수밖에 없는 선거입니다. 그중에 핵심적으로 음. 그러니까 민주당을 계속 지지하다가 돌아선 그러한 이제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2030 그쵸. 청년들이 네. 이분들이 그동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외면한 적이 없어요. 음. 근데 지난 4.7 때부터 네. 이분들이 지금 민주당하고 지금 멀리 지금 가 있어요. 음. 근데 우리 때나 그렇고 박 기자님 때도 그렇고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떤 민주당을 지지했던 확실한 고정 음. 기반을 네. 만들어줬지 네. 않았습니까? 그렇게 박 볼 수 기자님 있죠. 때도 그렇죠. 저하고 연배가 뭐 마 한 많이 꽤 나지만요. 꽤 그죠? 나지만 예 그런 게 그랬는데 있었죠. 예. 그런 청년들이 지금 민주당을 외면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굉장히 음. 심각하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우리 오마이 네. 인터뷰 때도 네. 후보가 된 다음에 어. 는 이재명 후보가 딴 가지 마시고 한 달 네. 정도는 이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청년들과 맞아요. 소통하고 예. 그들의 좌절과 아픔을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껴안을 수 있는 음. 대안은 나중이에요. 왜 아하. 청년들이 좌절하고 분노하는지에 대한 네. 그 이야기를 이재명 음. 후보가 일단 열심히 들어야 된다. 네. 답을 지금 누가 내겠습니까? 청년을 위한 답을 아하. 낸다는 사람은 저는 거짓말쟁이라고 봅니다. 예? 예. 그런데 일단 청년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정치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대선 후보 중에서 누가 음. 그들의 이야기를 가장 진정성 있게 들어줄까? 네.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아.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청년들은 희망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죠. 희망도 네. 줘야 되겠지만은 그 희망이 현실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음. 저는 예수님이나 공자님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 그러나 참 일단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후보, 네. 그런 후보가 이재명이 돼야 되고, 음. 그래 그런 속에서 대선 승리에 우리가 희망의 길을 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뭐 다른 거 2030. 하지 마시고, 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1차 지금 앞으로 한 달 동안의 행보를 음. 청년들과 함께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이재명, 네. 청년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청년들의 울타리가 되는 그런 음. 이재명. 나이도 젊지 않습니까? 다른 네. 야당 후보들에 비해서 아. 아직 50대시니까는요. 네. 그러한 청년들이 지지하는 이재명이면은 이번 대선은 이길 수 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청년들이 지지하는 이재명 돼야 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행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51대 49 싸움이 될 것도 같은데 이 대선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박빙으로 가게 된다면 뭐 안철수 대표나 심상정 후보의 몸값도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단일화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심상정과 안철수 두 네. 분은 좀 따로 봐야 된다고 아, 보는데요. 예. 제가 가끔 좀 신기가 있어요. 신기가. 교회 다니는 집사이지만은 네. 이게 말이에요. 예. 안철수의 목표는 네.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가 아. 되는 게 그의 꿈이다. 그 음. 예언을요, 공개적으로 네. 제가 17년 가을 그런가요? 겜에 예. 뉴스 공장에 나가서 아, 이야기를 해요. 그러셨군요. 네. 그때는 설마 그럴까? 안철수가 이제 아. 국민의 당인가, 그 정당 만들어가지고 이제 했었죠. 호남원들하고, 예. 호남에서 저 음. 총선 이겨가지고, 네. 정치하던 그 시기였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안철수의 목표는, 음. 어, 보수 야당, 네. 보수 야당이 대선 후보가 되는 꿈이다. 그렇게 음. 제가 그 예언을 이미 4년 전에 네. 했으니까, 예. 저는 칭찬을 아무리 받아도
과함이 없다고 제 스스로 생각을 아, 하는데요. 칭찬해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보수 울타리 속에서 안철수 아, 후보가 아. 포지셔닝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네. 막판에 뭐 후보 단일화하는 신용하면서 뭐 차기 음. 정부의 장관이든 뭐 총리든 아, 그런 그런 식으로. 정도의 네. 프로세스를 진행하지 아하. 않을까 봅니다. 근데 거기에 예. 비해서 이제 심상정 후보는 죽었다 깨어나도 보수의 틀 속에서 뭐를 하고 음. 그들을 차기 대권 만드는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단 일도 하지 않을 뿐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안철수와 심상정은 틀리다. 이 두 분을 음. 한 묶음으로 이야기하는 자체는 심상정에 대한 모독이다. 예. 그 정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4년 전에 나는 이미 안철수의 네. 이런 행보를 예견한 유일한 정치인이었다. 네. 그런 말씀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칭찬을 드리고요. 자, 페이스북에도 올리셨지만 아까 저희 댓글로도 이 남욱 변호사 네, 처남 어떻게 네, 됐냐 이 네, 댓글로 질문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의원실 떠났다고요? 네, 어떻습니까? 예. 어제 저에게 면담을 요청을 해서 어, 자기는 매형이죠. 네. 매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음, 그리고 매형하고는 자기하고는 제대로 전화도 안 하고 그런 사이인데, 네. 의원님까지 오해를 받고, 음, 그리고 자기도 뭐가 매형 일에 엮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의혹에 대해서 자기 너무 괴롭다, 그렇군요. 억울하다. 예. 근데 자기가 의원실에 있는 한은 자기 이야기를 자유롭게 못하니까 자기의 음, 결백을 결백을 주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네. 자기가 의원실을 떠나서 자유로운 신분이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 아, 예, 그래서 의원실을 떠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제가 존중했습니다. 그랬군요. 남욱은 예. 그 일각에서 안민석이가 남욱을 남욱하고 안민석하고 뭐가 있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남욱 처남이 그러니까요. 그 밖에서 볼 의원실에 있지 때는. 않을까. 그런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이제 보는데요. 네. 진실은 하나지 않습니까? 네. 진실은 하나입니다. 진실이 두 음, 개일 수가 없죠. 그렇죠. 안민석과 남욱이 알았다는 진실이 음, 진실과 네. 안민석과 남욱이가 그러니까 모른다는 진실,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이 두 가지 진실이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진실은 제가 이미 이야기했고요. 저는 음, 남욱과는 일면식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처남도 이제 의원실 떠난 상황이고 본인이 얘기해서 떠났다라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지금 댓글로도 재난지원금 이 네. 지급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정말 되는 거 맞냐? 될 수 있냐? 뭐 이런 질문 좀 하시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끝으로 이 말씀 한번 들어보죠. 제가 어제 어, 청와대의 네. 좀 핵심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어, 과정에서요. 예. 이제 청와대 입장은 그렇더라고요. 이것을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음, 예산에 좀 여유가 있다고 그래요. 네. 하려면 하는데, 초과 세수가 있다 그런 예, 거죠. 이게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들에게 이렇게 지급하는 순간 물가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 아, 이게 걱정이다. 응? 예. 예, 그래서 이제 어, 좀 후보에게 예. 이런 좀 고민을 음, 잘 좀 전달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네. 제가 이야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런 또 걱정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요건 좀 더 논의가 되고, 논의가 필요하다. 네, 음, 좀 잘 결국에는 네. 토론을 통해 가지고 잘 조율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떤 민주당 내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어떤 문화라는 게 네. 젊은 시절부터 이제 토론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음, 그래서 누가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네. 뭐 무대뽀로 뭐 하고,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그런 이제 정치 문화고요. 네. 저희들은 뭐 초선들도 음, 다선들 한테 그냥 좀 편하게 이야기하고요. 네. 형이라 그러고 사석에서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서로 존중하고 음. 토론을 즐기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네.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견도 부부간에도 음. 생각이 틀리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이견도 토론을 토론을 통해서 통해서 잘 음. 정리돼서 네.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래야지 대선에서 또 신뢰를 또 안정감을 음. 드리면서 네. 저희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예. 뭐 토론을 통해서 결과가 나와야 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 저희 댓글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홍남기 부총리를 이길 수 있냐 없냐 그 싸움이다." 뭐 이런 댓글 그런 취지의 글도 좀 있었는데 그동안 민주당이 이 홍남기 부총리의 벽을 못 넘어서 번번이 좌절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좀 듣고 계시죠? 이런 비판의 목소리. 그러니까 이제 네. 본질적으로는 그 정부는 돈이 없다고 그러고 음. 국간이 비었다고 그러고 네. 당에서는 음. 이 위기적인 상황, 코로나 이 전시 상황에서 네. 이 국간 걱정할 때냐, 음. 지금은 국간을 비워서라도 이 네. 전시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음. 그 이제 생각의 차이거든요. 그리고 그 네. 생각의 차이에서도 어느 정도 뭐 조율하면서 음. 정책이 실시되지 않았겠습니까? 뭐 네. 이번에도 뭐 결국에는 어,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켜보도록 하고 자, 오늘 의원님과 말씀 예, 제가요, 예. 그러니까 네. 그 아까 그 나무 아, 이 나묵. 예. 그 이야기를 저한테 또 다시 여쭈셨는데 네, 네. 박 기자님조차도 의심을 아. 하십니까? 만약에 남욱 씨하고 저하고 네. 통화 한번 했거나 네. 만난 적이 있거나 음. 뭐 그러면은 네. 제가 우리 박 기자님 네. 평생 네. 형이라고 부를게요. 네, 그거 네. 괜히 알겠습니다. 번지수 잘못 짚고 응? 어거지 음. 부리는 일부 기자들이요. 아니 국힘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안민석하고 음. 남욱하고 아주 친하다. 네. 그렇게 어거지를 피우는 것 음 같은데요. 음. 제가 만났으면은 만난 증거가 있고 알면은 아는 증거가 이제 있고 네. 하늘 아래 비밀이 어디 있겠어요? 응? 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박 기자님한테 음. 그거 사실 그게 내가 한 이야기가 결국에는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박 기자님을 네. 평생 형이라고 부르겠다고 할 정도의 예. 그런 정도의 제가 알겠습니다. 할치에 여기려 예. 가지고는 음. 그럴 김이 이제 없으니까 네. 제발 일부 그 기자님들 네. 정말 좀 정신 차리고 네. 예, 오히려 이제 남욱 변호사가 네. 이제 처가가 오산이니까 음. 처가가 오산이니까 그 오산서도 이제 한 20만 평 지금 개발을 좋은 땅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어. 거기에 무슨 관여가 되지 않았나. 예? 네. 그런 거를 잘 취재를 하고, 음. 그래서 저도 그 오산의 그 우남뜰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남뜰 개발에,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어. 왜 이런 업자한테 이게 음. 개발권을 주었는지, 네. 그리고 개발 주도권이 지금 오산시가 아니라 개발업자가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음. 있는 그런 구조예요. 네. 말로는 공영개발이라고 하면은 주도권은 오산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음. 이거 이상하다, 이거. 누가 이걸 설계했을까. 그래서 제가 네. 오산시한테 자료도 내달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 자료도 음. 막 잘 안 줘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말 그것도 좀 봐야겠네요. 좀 네. 올바른 생각을 가진 정치인하고 네. 언론이 예. 이건 정말 정의와 진실을 캐내는 문제잖아요. 그죠? 네. 진실은 칡뿌리처럼 땅속에 깊이 있어가지고 음. 이걸 캐려고 생각하지 않은 자에게는 진실은 드러나지 않아요. 예? 이런 음. 이제 본질적인 이런 진실을 캐려고 정말 제대로 된 기자라고 그러면은 그래야 네. 되는데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걸 자꾸 어거지 씌우면서 예. 그런 뇌피셜 네. 작동시키고 정말 너무 한심해요. 예? 억울함을 정말 세상에 토로해 주셨습니다. 기레기라는 기자인데 아. 쓰레기라고 하는 용어를 기레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기레기가 있긴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페이스북에 글을 쓰셔 가지고 한번 여쭤봤고요. 예. 자, 앞으로 제가 공인인데 예. 제가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예. 그런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음. 나무가고 아는데 나무가고 일면식도 없다고 그렇게 내가 네. 글을 쓰겠어요. 네. 알면 뭐 안다고 하셨겠죠. 뭐 아이 저는 당연하죠. "왜 제가 알면 뭐 안다고 안다. 만난 적이 그러면은 있다." 뭐 이렇게 어, 하셨겠죠. 사진도 나왔을 아는데 거고 어딘가에서. 아는 것을 제가 네. 왜 그걸 모른다고 하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예. 최순실 태극기 부대가 맨날 저한테 너 최순실 300조 있다고 그랬지 않냐. 제가 하지 네. 않은 이야기 가지고 자꾸 그걸 음. 갖다가 덮어씌우는 어거지하는 네. 그런 사람들이 저를 지금 뭐 남욱하고 안민성도 친하지 않냐. 예. 그 똑같은 무리들이고 똑같은 세력들이고 똑같은 그 언론들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진정하시고요. 지금부터 남욱과 안민석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네. 최순실 300조 있다고 주장을 어거지 피웠던 그 사람들로 제가 이렇게 저도 프레임을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식과 함께 말씀을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말씀 잘 수고하십시오.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민석 민주당 의원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 이재명 선대위 캠프에서는 총괄 이 특보 단장을 맡아서 정성호 의원과 이원욱 의원, 뭐 이성건 의원 등과 함께 활동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재난지원금 문제 많은 분들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어제 이재명 후보가 다시 한번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아니 지금 개인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은 나라가 어딨냐, 국가 부채 비율 봐도 우리는 안정적이다, 이 건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개인들은 빚을 이렇게 많이 내야 되고 국가는 부자가 돼서 빚을 뭐 덜 내고 어떻게든 고가는 지키려고 하냐, 이런 취지의 비판하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또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제대로 보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산정해서 보상해주는 이런 모습도 이런 것 때문에 뭐 최저 한도로 보상된 금액 자체가 뭐 10만 원 뭐 이렇게 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보상 이런 것도 필요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도 보상해야 되겠지만 전 국민들, 그러니까 그동안 함께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국민들이 뭐 소득 수준이나 아니 이런 것 때문에 배제가 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된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그동안 가져왔던 소신이고요. 경기도에서 그렇게 했었고 그걸 전국민 재난지원금 다시 추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물가 얘기를 청와대에서 했다라는 게 안민석 의원의 아까 그 전언이었는데, 글쎄 이 물가 때문에 재난지원금 안 준다, 이건 좀 저는 앞뒤가 좀 맞지 않은 것 같고,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원금 나름의 역할,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이게 뭐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잖아요. 경기를 더 원활하게 돌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물가 같은 경우는 사실 물가가 기름값 이게 크고, 제가 볼 때는 기름값이 제일 큰 상황이고, 다른 여러 가지로 이제 정부 입장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텐데 그걸 이유로 재난지원금 전 국민한테 못 주겠다, 이거는 좀 저는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이 부분들, 이재명 후보가 내세웠던 슬로건이 바로 이재명은 합니다였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이걸 국민들께 좀 보여줘야 되는, 왜냐하면 첫 일성으로 어제 첫 선대위 회의에서 다시 한번 강조했으니까 어떻게 관철시켜 나가는지, 정부의 입장과 다른 부분들 간극을 어떻게 좁혀 나가는지, 또 그 사이에 민주당에서 어떤 또 역할을 할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정책 의총도 2시에 예정돼 있는데요. 민주당이 부동산 관련된, 그러니까 개발 이익 완전 환수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 법안을 제출을 해 놓은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당론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재명 후보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 이거 좀 봐야겠습니다. 민주당이 정말 의석수 과반 넘는 169석 가지고 있는 의석수, 그 힘을 정말 보여줄 때가 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이 사기 민주정부를 향해 가는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정말 하는구나, 의석수가 많았던 민주당이 그동안 개혁이나 민생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되니까 정말 하는구나, 내년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정말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민주당의 그런
모습 이걸 좀 많은 분들이 바라면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마지막 기회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정책과 또 법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저희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 방송 여러분들의 성원과 응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아래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010-3270-3828 전화 주시면 오마이 TV의 자발적 시청료 내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 슈퍼챗도 저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박종훈 핫스팟 처음으로 유료 광고가 들어와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화려화 많이 좀 보셨죠? 네, 아마 쓰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화려화 광고가 오마이 TV 박종훈 핫스팟에 들어왔습니다. 광고 말씀 좀 드릴게요. 제 앞에 놓여 있기도 하는데 어제보다 어려지는 피부 관리 비결 바로 이게 화려화고요. 많은 분들이 드셔보시고 재구매 지금 비율이 높습니다. 그만큼 만족도와 뛰어난 효과 이게 좀 크다는 거고요. 화려화가 FDA 등록을 했고 또 식약처로부터 피부 개선 효과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제 특허를 받은 피부 기능성 원료 허니부시 추출 발효 분말을 사용해서 피부 주름, 보습, 탄력을 빈틈없이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요.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좀 재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러분들 지금 2+2 이벤트도 진행 중이고 추가 할인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검색창에 오마이TV 화려화 이벤트 검색을 해주시고요. 또는 080-322-1000번 080-322-1000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080-322-1000번 전화 주셔서 오마이TV 보고 연락드렸다. 박종호 기자 보고 연락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팔려야 오마이TV 저희 박종호 핫스팟에 또 광고가 들어올 텐데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마이TV가 계속 지속적으로 방송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시에 이재명 후보가 증권거래소를 방문해요. 거기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인데 그 현장 여러분께 저희가 전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 다시 오마이TV 켜셔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떤 또 정책 행보를 이어나갈지 궁금하시죠? 네, 오마이TV를 통해서 오늘도 실시간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선자님 광고 수주 축하한다 말씀 주고 계시고요. T 다이어리님 박종희 기자님 광고 자신 있게 홍보하세요. 광고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라는 또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광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 오전 방송 이렇게 좀 마무리해 보겠고요. 오후에 다시 제가 돌아올 테니까요. 이재명 후보의 정책 행보 저와 함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이따 오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